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예요. 안 아프니까 잘 몰라요. 근데 소리 없이 되게 강한 분이거든요. 치과에서 이 병을 진단받으셨나요? 현실 부정하면서 검색창에 이걸 검색하셨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을 위해 만든 이 영상, 치과 병명 백과사전. 나 진짜 이거야? 박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장입니다. 혹시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시거나 입냄새가 좀 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잇몸이 좀 부은 느낌도 좀 들고 치과에 갈까 말까 고민되시나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치은염일 수 있습니다. 치은은 이것도 한자죠. 이 치의 잇몸은 치은 한자어인데요. 치아를 뿌리 쪽에서 감싸고 있는 그 빨간색 점막 조직, 연 조직, 그게 바로 치은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잇몸이죠, 잇몸. 치은염이라는 거는 역시 한자네요. 치은, 그러니까 잇몸에 생긴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예요. 잇몸이 좀 붓고 그 다음에 건드리면 쉽게 피가 나고 자극에 쉽게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더 예민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치은염은 왜 생기냐? 거의 대부분은 세균 때문이에요. 세균이 있어야 보통 치은염이 생겨요. 그러니까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건 세균이죠. 쉽게 말하면 양치를 잘 안 하면 생겨요. 혹은 양치를 한다 하더라도 잘 못하면 생겨요. 여기서 좀 억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양치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열심히 하는데 잇몸이 자꾸 피가 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각만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잘했다 하더라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그 치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이나 또는 잇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제거가 잘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치석이나 치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은염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치태나 치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그런 치은염 상태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백과사전 콘텐츠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약물에 따른 부작용, 특정 약물. 이제 대표적인 게 페니토인, 사이클로스포린, 이페리핀, 발작 억제, 면역 억제제 또는 고혈압약 이런 약들인데요. 그런 특정 약들이 잇몸을 좀 과증식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 약을 먹는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잇몸이 막 뚱뚱 이렇게 붓는 거예요. 브로콜리 같은 모양이 이제 되는데 정확하게 커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치태나 치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염증이, 치은염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임약을 드셨거나 아니면은 납, 비스무트 이런 것들, 비스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에 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염증이 잘 생기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인데, 이 호르몬 변화라는 게 이제 임신했을 때, 폐경기, 그리고 피임약 이런 걸 먹었을 때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치은염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몸의 상태가 된다. 이것조차 이제 세균이 아예 없다면 그렇지, 치은염이 안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치태나 치석에 사는 세균 때문이 아닌 거, 비타민 C나 니아신 같은 어떤 중요한 영양소가 너무 부족할 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괴혈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특히 뱃사람들. 괴혈병이라는 게 몸 안에 필요한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비타민 C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서, 그게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잇몸 조직이 막 망가지는 거죠. 이가 빠지기도 하고 붓고 피가 나기도 하고. 니아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사실 잇몸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도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구강 감염에 대한 건데, HSV 바이러스, 구내염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하얀 물집 같은 게 입안에 막 여러 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잇몸도 빨개지고 아프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사람이 곰팡이균이 혀나 잇몸 조직이나 이런데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쫙 퍼지기도 하거든요. 잇몸을 자극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사랑니 있잖아요.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을 때, 묻혀 있을 때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기도 해요. 보통은 완전히 뼈 속에 묻혀 있는 거 말고 뼈 밖으로 조금 올라와서 잇몸이 뚜껑처럼 살짝 덮여 있을 때, 그러니까 보일랑말랑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제일 염증이 잘 생기는데, 치아와 뚜껑처럼 덮고 있는 잇몸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잇몸이 사랑니에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물질 같은 게, 음식 같은 게 들어가서 세균이 막 번식하게 되면, 닦이지는 않을 테니까 잘 치관주의염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띵띵 붓고 많이 아프죠. 보통 그럴 때 치료는 마취하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청소해드리고 약 드시면 보통 좋아지죠. 근데 그거 사랑니 때문에만 치관주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백혈병, 에이즈,
당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철이 좀 잘못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럴 때도 치은염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였는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예요. 뭐 딱 보니까 뭐 치석이나 치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깨끗한데 피가 막 나고 그 피가 지혈이 잘 안 되고 칼칼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스며 나오는 거예요. 지혈이 안 되고 그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피 검사 해보자. 그래서 피 검사했고 그 결과 백혈병 진단을 바로 입원하셨죠. 좀 무서운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많이 저희가 보는 거는 이 보철, 뭐 임플란트 보철이든 크라운이나 또는 브릿지든 그런 보철이 좀 너무 크게 만들어져 있을 때 치석이나 치태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이 항상 잇몸이 빨개져 있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리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잘못 만들어진 보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계속 일어난다면 결국 심한 뼈가 녹는 치주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철을 다시 제작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냐? 원인을 제거해야죠.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석이나 치태가 있어서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청소를 해야 되겠죠. 스케일링, 잇몸 치료 이런 것들로. HS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고 전신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 저절로 해결이 될 거고, 곰팡이균 이런 것들은 그에 따른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잘 닦고 혀도 잘 닦아야 되고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쨌든 그 병을 없애야 될 거고, 잘못 만들어진 보철이 있다면 그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 치은염 예방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치은염 예방은 뭐 일단 양치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시고요, 치과 검진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치료 받을 때 잘 받으시고요. 사실 이제 치은염으로 치과 잘 안 오세요. 솔직히 처음에 잘 없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저도 그 치대 가기 전에 몰랐어요. 가서 알았어요. 저는 항상 치은염이 있었는데 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했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계속 안 갔던 거죠. 만약에 제가 치대를 안 갔으면 지금쯤 예, 일을 여러 개 뽑았었을 것 같아요. 안 아프니까 잘 몰라요. 네. 안 아프니까. 근데 소리 없이 되게 강한 분이거든요. 꼭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치은염을 제때 치료를 안 하시면은 이가 흔들리고 빠지는 치주염으로 발전을 해요. 그때 돼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니까 아직 심각하지 않을 때 얼른 치료 받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치과 병명 백과사전 치은염은 여기까지입니다. 치은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치아는 서울메이치과 남중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